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오늘 뭐 어떤 이슈들이 또 있을지 네.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 매매의 심리, 돈을 부른 매매의 심리 그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석 달이 됐나요? 네. 여전히 우리가 공부를 꼭 안 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매매의 심리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광고를 좀 줄이려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광고를 쫙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네. 왜냐면 자리 바꾸고 할 때 이렇게 적응 시간인데 어색하게.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오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네. 자, 우리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시장부터 한번 정리해 봐야죠. 네,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조정을 보였는데 그 조정이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에 의한 관망이다. 뭐 이렇게 정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89% 하락 조정이었고요. 다우 0.24. 다우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S&P 500은 0.41%. 낙폭을 좀 줄였군요. 종가 부분에서. 네, 낙폭을 나중에 줄였습니다. 유가 좀 올라왔고요. 달러더스 좀 올라오고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준이 좀 올라왔는데 요거는 좀 전에 그 뉴스3에서 얘기를 거론한 것처럼 미국의 고용 구인 건수가 예상 상회하면은 낙폭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좀 감소되고 그동안의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해서 즉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FOMC 회의를. 그러면서 시장이 국채 수익이 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급등 후의 조정으로 봐서는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폭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관망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인 것은 또 상해 종합 지수가 2.6%나 올랐고요. 홍콩 항생 지수가 5.2%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과 소비 촉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안화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여기 환율에서 1,41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지금 1,4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81% 상승해서 2,335포인트고요. 2,250포인트를 돌파하면 그 다음은 2,350포인트 정도가 그 다음 라인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고요. 코스닥은 0.68%.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이것은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약 5천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야, 그 외국인 매수세가 저게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네요. 지금 10월 달에 3조 3천억 샀으니까 어제 5천억 샀으니까 거의 4조 가까이 육박하는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뭐 외국인들이 사는 동안 좀 같이 힘을 보태주지 않았는데 어제는 조금 샀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보시면 뭐 50억, 300억, 100억 뭐 이런 정도의 매수였습니다. 기관들이 어저께 매수했던 것은 장중에 중국과 홍콩 증시가 상승한 것을 보면서 매수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어제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상승은 외국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아침부터 매수를 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3,9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웃으셨는데 어제도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상승했습니다. 8위부터는 떨어졌고. 8위가 뭐예요, 8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어제 오르지 않았어요? 보합이었습니다. 보합이었어요? 네. 그 밑에 있는 네이버가 좀 현대차는 0%고요. 네이버 0.6%, 뭐 기아 또. 아니, 근데 웃은 건 좋아서 웃은 거예요. 비웃은 게 아니고. 아니 굉장히 정말 독특하게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그것도 실적 좋은 종목들만 골라서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BBB7이구나. 어제 LG에너솔루션이 6.6%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2위가.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화학 11% 상승했습니다. 날랐죠.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지수는 올라갔겠죠. 그런데 1.8% 물론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리고 코스닥이 0.68%까지 못 올랐다. 다
다른 것들이 약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다른 건 약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테마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급등을 좀 했어요. 그런데 원자력 테마 급등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뭐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든 좋은 현상이지만 그보다 그 후방에 있는 관련 섹터들이 있어요. 전선, 조선기자재, 건설 기계. 왜냐하면 원자력에 비슷비슷한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네들이 동시에 어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제 좀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닥은 뚜렷한 수급의 주체가 없죠. 지금 코스피는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수급 주체 없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조목 장세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거기 온다는데 그 살만? 네, 뭐 온다 했다가 안 온다 했다 다시 온다고. 네. 와달라고 엄청 했겠지. 살만인지 간만인지 자꾸 간만 보고 있는데. 뭐 매크로 지표는 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FOMC 결과 보고 파월 그렇죠. 기자회견을 네. 앞두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연준의 피복 기대감에 일부 시장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했을 때는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월가의 분석 자료들이 거의 모두 다 거의 100% 이번에 어떻게 연준이 향후 최종 금리에 대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말 정책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원화가 1,417원까지 하향 안정화 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빨간 글씨로 써놓은 표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50포인트는요. 20주 이동평균선의 상단 부분입니다. 거기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이동평균 MA,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입니다. 2021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나서요. 22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22도 평균선을 3번 찍어 거기에 딱 갔는데 20주요, 21이요? 20주요. 20주죠. 예.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시장이 거기를 닫고 나서. 근데 지금 여기에 닿았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얼마죠? 예? 어제? 어제 2,333포인트. 아 그러면 오늘 딱 닿네. 오늘 오르면? 그러니까 뭐 거의 35포인트 거의 뭐 근처에 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요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치는 보자고요.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기술적 분석이니까. 그런데 어제 돌아다닌 뭐 텔레그램이나 SNS에 다 돌아다닌 거에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2,350포인트 근처 오면 팔고 현금화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350이요? 지금 지수에서는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는 내용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취약하고 아니 여기만큼 LG 화학이나 LG 엔솔이나 뭐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또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돌파한다,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FOMC 결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면서 굉장히 또 관망 분위기와 두려움이 많이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경계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자, 결과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얘기에 대해서 또 75bp 금리 인상과 그리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좀 내려올 개연성은 좀 있지만 지난번처럼 그렇게 또 다시 급락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20주 이동 평균선을 맞고 떨어졌을 때 평균 13% 빠졌더라. 요번에 13% 빠지면 2,0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어저께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추세라는 거는 무시는 못합니다. 20주도 평균선을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지 아니면 좀 굳건하게 버티는지 네. 아니면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는 좀 보아야 되지 않냐라는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주 이동 평균선이면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주봉이죠. 예. 그럼 이제 20주면 대충 한 5개월 되는 거예요? 6개월? 5개월? 5개월이죠. 4주니까. 4주니까 5개월. 예. 그러면 이게 100일 이동 평균선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친구도 한 달 20일 영업일이니까 대충 한 5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얘랑 같이 움직입니까? 같죠.
근데 일봉에서는 보통은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보죠. 그렇게 따라서 보고 주봉에서 5일, 20일, 60일을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ATS에. 아, 일봉에서도 5, 네, 5, 10, 20, 20. 60. 네. 아, 주봉에서도 5주, 20주, 6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도 그렇게 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기초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전부 다들 뭐라 그러냐면요. 200이동 평균선 이걸 지켜야 된다. 200일? 예, 월가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200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많이 따지는 건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20주동 평균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위로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맞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번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20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 계속 낮아져 온 거잖아요. 낮아서 왔습니다. 무빙해 버리지니까. 네. 근데 이번에 2,350이라는 거죠?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시황이나 이런 거에 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의 외국인처럼 확실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은 코스피가 안정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책 결정을 확실하게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융투자세와 관련된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지 심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코스닥의 실적 발표 피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의 실적별로 네.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요. 유럽연합에서 미국 IRA의 집단 대응 검토를 한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유럽 기업의 차별에 대한 집단 대응을 검토한다.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약 11조 원의 손해가 난다.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거 회의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 대 유럽연합의 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기금 중에 TRS라는 그 연기금이 있는데 텍사스 티처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세계 17위 정도 규모 내는데요. 이번에 중국 주식 비중을 50% 축소한다라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발표가 지금 따라서 나왔냐면 이머진 전체 비중은 유지한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비중을 따졌을 때 중국은 약 35%, 17% 줄어들면 인도, 대만, 한국은 늘어날 건데 우리나라 한국은 약 11%, 14%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냐. 향후 6개월에 걸쳐서 리밸런싱 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엄청 큰 하여튼 기관 하나가 있는데 그 돈이 중국에도 뭐 많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돈 중에 중국 투자는 한 50%로 기존의 50%로 낮추고 그 낮춘 거는 한국, 인도 등 이쪽으로 이제 뿌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어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브리티시 볼트라고 영국의 배터리 기업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가팩토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자금 시장 경색 그리고 원자력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위기 국면에 들어가서 은행 관리에 들어간다. 이런 BBC 방송이 있었습니다. 은행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스볼트도 독일 공장 건설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뉴스가 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요.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난항이 겹쳐지면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을 선점한 국내 기업에 좋다. 약간 지금 이 정도 뉴스만 보면은 거의 뭐 우주의 기운이 배터리로 모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런 얘기도 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하고 있고요. 뭐 뒷부분은 좀 안 좋은 뉴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FN가이드에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것들을 해보니 추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기업이 너무 많더라. 실적 발표한 전망치가 있는 기업이 236개 중에서 67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총합이 약 컨센의 27.5%나 감익이 됐어요. 컨센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YOY가 아니고.
컨센보다도 낮아졌고요. 전년 동기비로는 약 36% 감소되었다. 컨센 상회된 것은 28개로 약 41%인데 참고로 미국은 S&P 500은 약 71%, 나스닥은 약 64% 컨센을 상회하면서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달러 강세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컨센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하고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또 상대적으로 또 약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는 아까 자세히 우리 김 프로님이 해주셔서 무역 수출의 지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요. 이것도 좀 씁쓸하긴 합니다. 해외 PEF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국의 알짜 매물을 싹쓸이해 간다. 한국경제신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매물들이 있는데요? 올해 5천억 이상의 대형 매물 7건 중에서 5건 해외 PEF가 인쇄해 갔는데요. 이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베인캐피탈이나 이런 이제 PEF들이 클래시스나 PIF 첨단 소재, SK 머티리얼즈, 산업가스 설비, 메디트 등 좀 굵직한 기업들은 전부 다 가져갔다. 얘들이.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요. 우리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PF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 외국인들이 PEF들이 들어와갖고 우리나라의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경우가 제가 2번이나 봤어요. 외환위기 때도 봤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고 아주 저가에 주는 거죠. 저가에 주고 나중에 그들은 또 다집합니다. 고가에. 뭐 그렇겠죠. 제가 몸담았던 증권회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700억, 800억의 건물을 팔아놓고 나중에 2,500억에 샀어요. 그 건물을. 그러니까 판 회사가 네. 다시 샀어요? 네, 다시 샀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몇 년 안타깝다.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은행들도 다 그랬잖아. 네. 제일은행, 은행도 다 외환은행 그랬고요. 그래서 참 이번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좀 안타까워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런 회사들도 한 3에서 5년 정도 있다가 또 한국의 중견기업이나 재벌에 산다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비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은 2차전지 어제 11월 1일부로 2차전지 재활용주 ETF가 출시됐습니다. 이 기업이 KB 자산운용권을 제가 광고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ETF가 출시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편입이 되죠. 어제 26개 종목이 편입이 됐는데 사실 어제 LG화학이 오른 부분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겠네.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성일하이텍, 코스모화 여기 종목들을 몇 개만 10개만 올려놨는데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펀드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 종목들을 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